예!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저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입니다. 그래도 저 지금 비트코인 싹 다 팔고 하나도 없죠. 네, 그것 때문에 분노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설명해 드립니다. 네, 제가 사이피딘 아모스 이분과 대담을 했었죠. 그 후에 저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월 중순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 팔아가지고 지금은 0.0001개도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계속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대충 보니까 와, 강한국 대박이다, 어떻게 저때 팔았어, 진짜 훌륭하다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근데 저 배신자, 이단자, 어떻게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비트코인을 팔 수가 있는가? 저놈을 죽여라, 사토시에게 제물로 바치자, 사토시 비트코인 만세, 죽여라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팔았는지. 자, 일단 제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정의를 좀 찾아봤습니다. 구글 뭐 이런 데서요. 인베스토피디아에서는 비트코인이 미래 유일하게 필요한 디지털 자산이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보다 못하다라는 정의가 하나 있었고요. 코인 텔레그래프라는 곳에서는 알트코인이 못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쓸모가 전혀 없다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한마디로 비트코인은 알트코인보다 우월하다라는 거 확실히 좀 들어있었고요. 또 다른 정의를 보면은 블록체인은 안전하고 금융의 미래, 그러니까 법정화폐까지 대체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조금 전에 비트코인 알트코인보다 우월하다보다 훨씬 더 많이 나아간 겁니다. 그리고 탈중앙화이고 투명하고 개인정보가 보호가 된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GPT한테 물어봤는데 선생님은 유니크한 자산이야. 왜냐하면은 보안이 아주 철저하고, 그리고 공급이 고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공급을 늘릴 수가 없고, 그 네트워크 효과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더 많이 쓰면 쓸수록 가치가 높아질 것이다, 그런 말도 있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금 역할을 해가지고 가치 저장 수단도 되고, 그리고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화폐이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 딴 사람들은 그래서 정부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 비트코인의 가치는 오를 것이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과 다른 암호화폐 이따가 별로 필요 없다. 뭐 이런 게 대충 요약해 보면은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 생각은요. 저는 100% 동의합니다. 네, 정말 100% 동의합니다. 저는 나머지 암호화폐를 거의 다 사기라고 봅니다. 블록체인 기술 솔직히 없어도 지금 우리가 잘만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왜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이미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우리는 블록체인으로 만들었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기존의 서비스가 있는데 굳이 블록체인을 왜 씁니까? 불편한데. 그렇죠? 그리고 저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오를 거라고 보고요. 정부 통제를 벗어나고 내가 온전히 통제할 수 있는 자산, 이런 게 정말 너무 좋습니다. 나머지 자산은 국가가 전부 다 뺏어갈 수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강원국은 6월에 비트코인을 다 팔았습니다. 저는 맥시멀리스트인데도 불구하고요. 네, 글로벌 디지털 통화, 블록체인이 혁신인가 사기인가? 저는 혁신보다 사기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근데 왜 팔았냐고. 자,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잖아요, 내가. 자, 그러면 내가 추구하는 바는 뭐냐면요. 내가 가진 비트코인의 수를 극대화하는 겁니다. 한 개보다는 10개가 좋고, 10개보다는 100개가 좋고, 100개보다는 1000개가 좋은 거. 모두 동의하시죠? 제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니까. 물론 이게 이런 식으로 땅을 파면서 노동을 하고 또는 사업을 통해서 돈을 으쌰으쌰 번 다음에 그 돈을 좀 덜 쓰고 남는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게 굉장히 고전적인 수단입니다. 대부분 사람들도 월급이 빠지게 벌어가지고 좀 덜 쓰고 남은 걸 가지고 투자라는 거를 하죠. 그 투자라는 거를 할 때 비트코인을 하는 거 좋게 봅니다. 자, 근데 같이 하면 더 좋은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켓 타이밍이거든요. 자, 비트코인이 122평 아래로 떨어지면 나는 일시적으로 매도를 하고, 비트코인이 다시 121선 위로 올라오면 다시 되사는 거, 이런 겁니다. 이거를 이제 비트코인을 트레이딩의 기본을 모르는 멍청이한테 잠깐 빌려준 다음에 다시 되찾아온다, 곱빼기 이상으로 되찾아온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나는 지금 10년 동안 호드라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기본도 모르는 멍청이라고 널 말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당신은 트레이딩 면에서는 멍청이가 맞습니다. 당신은 무식한 겁니다. 트레이딩을 조금만 하면은 내가 가진 비트코인의 수를 훨씬 더 늘릴 수가 있는데 왜 안 하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당신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자, 이게 2010년 11월 말에요. 비트코인의 가격은 당시 30센트 0.3달러였습니다. 당신이 그 당시에 비트코인 한 개를 샀다고 치면요.
지불했거든요. 그 0.3불을 지불하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었으면 얘가 20만 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을 때가 5.6만 정도거든요. 뭐 매일 움직이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5.6만 불이라고 칠게요. 자, 축하드립니다. 그럼 당신이 20만 배 번 거예요. Congratulation. 자, 그런데 있잖아요. 요건 만이다, 만. 그 121평 위에서 당신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팔아치웠을 경우 그러면 당신이 늘 팔고 되사고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당신의 자산이 5.6만 불이 아니라 4,374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헉 하시겠죠. 근데 이제 당신은 부들부들 떠면서 근데 4,374만 달러 아무 가치도 없어. 그건 달러잖아. 달러는 쉿코인이야. 아무 가치가 없는 거야. 빽 하고 정시승리를 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죠. 당신이 2010년 11월 말에 비트코인을 한 개를 산 다음에 14년 동안 보유를 했다면 당신이 비트코인이 보유한 거는 아직도 한 개. 겠죠. 맞죠? 그쵸. 한 개입니다. 자, 근데 제가 사고 팔았으면은 그 비트코인 수가 773개로 증가합니다. 당신은 호드를 해서 한 개, 나는 사고 팔아서 773개가 되는 겁니다. 이래서 마켓 타이밍 좀 하고 트레이딩 좀 하라라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게 로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파란색과 주황색이 얼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은 아니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 상승 추세면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가 예컨대 이때 있잖아요. 2014년부터 15년까지 첫 번째 크립토 윈터. 이때 시장이 많이 빠졌거든요. 이때 우리는 이미 싹 팔고서 손실이 거의 없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크립토 윈터도 마찬가지입니다. 18년에 비트코인이 이렇게 빠졌는데 우리는 이때 싹 팔아가지고 그 수익이 없지만 손실도 없이 이렇게 쭉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세 번째 크립토 윈터 22년, 23년에도 장이 쭉 빠졌는데 그때 우리는 코인이 121선 아래였기 때문에 보유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고 현금을 주고 있다가 나중에 되사는 형태로 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비트코인 수량이 그냥 우리가 호드를 했으면 계속 이렇게 한 개잖아요. 이게 한 개인데 나는 사고 팔고 해가지고 이 수가 서서히 늘어나서 773개가 되는 겁니다. 어메이징하죠. 자, 그러면 당신은 부들부들 떨 겁니다. 근데 2010년부터 비트코인 보유한 사람이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네, 그래서 아무도 없잖아. 너 알아? 네, 저도 모릅니다. 사토시 말고는 거의 없겠죠. 자, 좋습니다. 근데 2013년 11월에 비트코인이 1000불이 됐거든요. 이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이 어느 정도 알려졌습니다. 자, 당신이 비트코인 1000불 때 한 개 샀다고 칩시다. 그럼 그게 지금 56,000불이 됐겠죠. 56배 올랐습니다. Congratulation. 자, 그러나 내가 121평 위에서는 보유를 하고 그리고 하향 돌파할 때는 매도하고 상향 돌파할 때 재매수를 했다면은 그 돈이 56,000달러가 아니라 지금 921만 달러가 되어 있습니다. 2010년부터 산 사람은 없어도 2013, 14년부터 사신 분들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마운트 콕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마운트 콕스 2014년에 해킹당한 거잖아요. 그때 비트코인 하시는 분이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오태민 작가님도 2014년부터 코인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신이 2013년 11월 말에 비트코인을 한 개를 사고 계속 보유했으면은 지금도 한 개를 갖고 계시겠죠. 맞죠? 그러나 내가 사고 팔았으면요. 비트코인 수가 158개로 증가합니다. 이런데도 트레이딩을 안 하고 호드라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은 스트로크합니다. 오 마이 갓 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한 개를 원하시나 158개를 원하시나 난 158개를 원합니다. 자,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양보해가지고 그 121선 그거 옛날에만 통하는 거야. 기관이 활동하는 요즘 자기는 말도 안 되지 라고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자, 일단 코인이 언제부터 나스닥과 비슷하게 간지 아십니까? 2020년부터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나스닥과 상관성이 높아졌거든요. 자, 그 당시 비트코인이 7,200불이었는데 지금 56,000불이 되었습니다. 그때보다 한 8배 정도 오른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121평 위에서 보유하고 하향 돌파할 때 매도하고 상향 돌파할 때 재매수했으면은 지금 그 돈이 35만 8천 달러가 되었고요. 이제 수치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수로 보면은 한 개이죠. 그냥 우리가 호드를 했으면은 우리가 사고 팔고 했으면 그게 6.3개로 늘어났습니다. 네. 그 2019년 12월 31일부터 한 5년 정도 한 개 사서 보유했으면 당신은 한 개, 내가 121선을 기준으로 거래를 했다면은 한 개가 아니라 6.3개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 121선 거래 있잖아요. 이거 자주 거래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트레이딩의 무지를 자랑하는 거는 무식한 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이야, 내가 문맹이요. 나 그 한글 못하거든? 내가 근데 한글 사는데 지장이 아무것도 없었어. 내가 이거 진짜는 편해. 산도 편하자고.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예, 그냥 호드를 하시는 거 자랑이 아닙니다. 무식한 겁니다.
네. 이게 근데 이거 봐봐. 이것도 자, 코로나장 때 코인이 좋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계속 같이 보유를 합니다. 근데 이때 한번 장이 꼬꾸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121선으로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싹 다 매도를 하고 관망하고 있었고요. 특히 이때 있잖아. 21년 11월부터 22년 11월까지 1년 동안 장이 망가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망가지잖아. 우리는 이때 이미 팔고 보유를 안 하기 때문에 손실이 없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상승장이 오면 되사가지고 돈을 벌고 이렇기 때문에 서서히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호드를 하면 계속 한 개로 가져가는 건데 이렇게 트레이딩을 조금씩 하면은 팔았다가 좀 더 싸게 되싸고 좀 더 비싸게 팔았다가 싸게 되싸고 이거를 반복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비트코인의 수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한번 이거 차트로 한번 보실게요. 차트. 대충 이게 보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언제다? 이게 2020년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대충 이때 들어갔다고 칩시다. 2020년 5월에 이때 들어가가지고 쭉 보유하고 있다가 이때쯤 팔았을 거 아니야. 21년 5월에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많이 먹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먹고 그 다음에 여기 팔고 여기 되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팔고 여기서 되사는데 조금 더 싸게 사네. 나이스, 좋았어. 이때 팔죠. 그럼 조금 벌었어. 이때 팔고 이때 살짝 되사하는데 되샀다가 곧바로 다 손절을 해가지고 하는데 손실이 크지는 않죠. 그럼 여기서부터 지금 비트코인 쫙쫙 빠지잖아. 이때가 한 42,000불인데 한 여기 이때가 18,000불까지 빠지는데 우리는 보유하고 있지 않고 18,000불 때쯤 될 때 다시 되사는 겁니다. 쿨하죠. 그죠? 그 다음에 보유를 딱 한동안 해. 그 다음에 이때 팔겠지. 이때 한 28,000불에 팔고요. 좀 팔고 가만히 있다가 요때 다시 되사는 겁니다. 28,000불에 다시 되사가지고 지금까지 쭉 먹고 있다가 제가 판 날 있잖아. 제가 이때 팔았잖아요. 제가 이때 팔았는데 이때가 64,000, 65,000 했거든요. 근데 이때 팔고 보시다시피 그 후에 코인이 좀 더 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에 좀 더 떨어졌잖아, 지금. 그죠?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21선을 타고 가면은 확실히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구분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 트레이딩 좀 하라고. 딱 보셨겠지만 자주 거래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 1년에 한 그래도 서너 번 정도는 거래를 하면서 여러분의 비트코인을 가꾸고 수량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게 좋은 거라니까. 하세요, 좀. 이게 근데 왜 먹히는 것인가? 비트코인이 120일 이동평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은 추가로 박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은 코인은 추세 추종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오르는 놈은 계속 오르고 내리는 놈은 계속 내린다. 그래서 이 121선 그 밑에서 팔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니까 뭐 가장 좋은 샘플 이럴 때잖아. 이때 우리가 팔았어요. 이때가 41,000불인데 보시다시피 그 전부터 계속 하락 추세잖아요. 그죠? 여기서 팔아가지고 되사는 게 언제야? 되사는 게 뭐 대충 이때일 거 아니에요. 18,000불. 네, 이런 겁니다. 추세가 이미 그 형성이 되었고 내가 121선 아래에서 팔면은 그 하향 추세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게이시가 21년에 한 5만 정도 팔고 23년 초 2만 불에 재매수하면 수량이 2.5배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한 거죠. 그쵸?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이피디 라모스가 저랑 대담하면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남들이 원하는 걸 해주고 그들을 섬겨라. 그럼 돈은 자연스럽게 날아올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다 쓰지 말고 그거 나머지를 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라 라고 했거든요. 저는 한마디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비트코인이 120일 이평 아래로 떨어지면은 멍청이들한테 빌려주고 나중에 되찾아오라. 그리고 수량을 늘려라 라고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요약, 당신이 비트코인을 믿고 수량을 늘리고 싶으면은 마켓 타이밍, 트레이딩을 조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 4년에 한 번 오는 심각한 하락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부만 피해가도 당신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수량을 엄청나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주 거래할 필요도 없습니다. 121선이 그렇게 쉽게 망가지고 다시 재진입하는 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당신은 코인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시세를 확인할 거잖아. 어차피 알잖아요. 당신은 121선이 무너졌나 안 무너졌나. 예, 이렇게 호드를 하면서 쳐맞는 거는 자랑이 아닙니다. 트레이딩을 안 하고 안 배우는 거는 자랑이 아니라 무식한 겁니다. 지금 한글을 못 배우고 자랑스럽게 그까지 한글 필요 없어, 영어 못해 필요 없어 이런 거 똑같은 겁니다. 네, 그거는 무식한 거예요. 언제까지 개미처럼 일해가지고 100개 비트코인을 모을 겁니까? 개미처럼 일도 좀 하고 트레이딩도 조금만 하는 것이 훨씬 더 100개를 빨리 모으는 길입니다. 그리고 지표는 유연하게 이제 갑자기 그러면 그럼 나 맥시멀리스트인데 트레이딩을 해야 되나? 이제부터 강한국을 믿을까? 아니다, 나 121선을 믿을 때 나 121 종교 할렐루야 121선 이러지 좀 마시고요. 다른 훌륭한 지표들도 많는데 제가 쓰는 지표가 121선일 뿐이고요. 그거 말고 딴 것도 많아요. 뭐 MACD를 쓰시든 뭐 스토캐스틱을 쓰시든 RSI를 쓰시든 아니면 121선이라면 60일, 50일 쓰시든 딴 좋은 지표들 많거든요. 연구해 보십시오.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당신만의 지표 하나 가지고 상승 추세에는 매수, 하락 추세에는 일시적 매도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정신 건강 그리고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좋을 겁니다. 이걸로 물러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예. 깨알 질문 타임이 왔습니다. 예. 네. 아니, 많은 분들께서, 그러니까 작가님께서는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인데 왜 익절을 했는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는 어떻게 그걸 이해 못할 수가 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 입장에서 영상 하나 찍어봤습니다. 아, 네. 근데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할 만한 소재가 되는 것 같은데, 우선 작가님께서는 비트코인을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전망하시되, 그 기반으로 그 위에서 비트코인 리스크 관리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추세 추종 투자를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제 목적은 비트코인의 수량을 늘리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비트코인의 하향 추세일 때 팔고 나중에 더 싼 값으로 되살 수 있으면은 저는 제 수량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심플하게 내가 6만 불에 팔아가지고 나중에 3만 불에 되살 수 있으면은 내 비트코인의 수량이 2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많은 수량을 위해서 이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추세 추종 투자를 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혹시 작가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던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의 의미는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그게 저도 이제 좀 찾아보니까 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개 있는데 제가 대충 이제 조합을 해보면은 확실한 건 하나. 비트코인은 이제 위대한 암호화폐이고 알트코인은 다 별 볼 일 없는 애들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았고요. 네, 그리고 좀 더 깊게 들어가면은 비트코인이 금융의 미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젠가 법정화폐로 대체할 것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게 이제 탈중앙 그리고 이제 보안이 안전하고 정부한테 뺏길 수 없다. 이런 아주 굉장히 유니크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계속 상승하고 뭐 나중에 뭐 디지털 금을 넘어서 가지고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전 세계에서 쓰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 네. 비트코인의 내재 가치를 생각해서도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다. 그러니까 단순히 가격이 상승할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네요. 네, 그러니까 그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근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럼 내가 비트코인 한 개를 사가지고 쭉 보유하고 있으면 계속 한 개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씩 스마트하게 사고 팔면은 제가 그 사고 파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가진 수량을 한 개에서 점점 더 늘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제가 원하는 바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만약에 작가님께서 120일 선 기준이 도달이 됐을 때 매도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계셨다면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일단 제가 판 게 그 가격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64,600인가 700인가 뭐 그러거든요. 이제 그 후에 비트코인이 또 한 번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제 53,000불 언저리까지 간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가 이제 팔았을 때 그 제 코인 자산 바이낸스 50만 불 정도였고 이제 업비트도 3억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근데 만약에 그때 내가 안 팔고 계속 전보를 하고 있었다 하면은 그 후에 비트코인은 15% 정도 빠졌고 알트코인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이 두 개를 합치면 대충 이제 10억이었는데 그래도 한 2억 정도 이상은 까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억에서 3억 정도는 깨졌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어버버하고 전보하고 그랬으면은 물론 다시 그 후에 자기 어느 정도 회복하면서 회복은 했겠지만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겁니다. 10억이 막 7억이 되면 그게 사실 뭐 그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제가 나중에 더 비싸게 되살 가능성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나는 큰 스트레스를 피해갔다.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제가 다시 비트코인 되살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제가 판 가격보다 높은지 낮은지 그거는 시장이 나중에 알려주겠죠. 원칙을 세우고 원칙을 따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 원칙이라는 게 뭐 100점 만점에 100점짜리 원칙일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진짜 70점, 80점짜리 원칙이기만 하더라도 그거를 꾸준히 지키는 것이 투자자 중에서 상위 1%에 가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작가님께서 지금 운영하고 계신 멤버십에서도 다른 자산군들의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시나요? 네, 그 멤버십에서는 제가 코인만 다루지 않고 뭐 다른 자산들, 뭐 주식, 채권, 금, 그리고 그걸 전체를 합쳐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기술 이런 거를 이제 알려드리고요. 네, 그거 말고도 뭐 리스크 관리, 뭐 심리에 대한 얘기, 그리고 가끔 뭐 시황 비슷한 거 그런 것도 합니다. 네, 이게 다 그 자산군마다 또 다 조금씩 다른 러직과 이제 철학과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자산군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이런 거, 네, 그런 거 다 상세하게 멤버십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 답변 감사합니다.